당뇨약이 안 들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한 32%만 조절이 됩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음식 운동 관리를 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쵸, 모르고 모르는 지나갈 거죠. 수 있다는 네. 거죠. 3가지 검사를 꼭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건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당화혈수는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뇨가 제일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입니다. 근데 당뇨류나 합병증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당화혈수소가 좋기는 한데 이것만 검사하기에는 우리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검사를 꼭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항성 검사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인지 수치로 받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형 당뇨가 특히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 분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가 있고요. 똑같네요. C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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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피검사인가요? 네, 맞아요. 아하. 피검사.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까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에는 모세혈관 검사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직접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다 검사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몸 상태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3가지 검사는 당뇨가 많이 진행된 사람한테 요구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초기에 들어간 사람도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합병증까지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초기에도 검사를 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뇨 초기에도 합병증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당뇨가 오래되면 10년 이상 됐을 때 당뇨 합병증이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망막병증이나 특히 발저림,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흔하게들 많이 오십니다. 그럼 이런 3가지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아니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혈액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인슐린 분비량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요? 이거는 한간에는 그냥 당화혈색소만 해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당뇨 초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화혈수소가 5.8인 전 단계인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당화혈수소 수치만 봤을 때는 나 이제 괜찮다. 아직 당뇨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겨우 5.8을 만들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으면 저항성도 참고치라고 해서 정상 범위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쵸, 모르고 모르는 지나갈 거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마찬가지로 분비량도 네. 전 단계인 5.8이라고 똑같이 가정을 해봤을 때 이번에는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했는데 정상 범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1 이상이어야 하는데 0.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췌장이 이미 인슐린을 적게 분비를 하고 있는 췌장이 이미 지쳐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향후에 인슐린 분비가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당화혈수소는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검사가 있는데 저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큰 동맥들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모세혈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모세혈관은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조갑이 손톱 발톱 그 조갑 아래에 있는 그 주름진 피부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나의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인데 모세혈관이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어서 네. 이거는 왜 종합검사할 때 돈 더 내고 좀 할 수 있도록 체크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서는. 물론 그럼 어디 가야 이 검사를 하죠? 이렇게 이것도 전화해가지고 검사 기계 있나요? 조갑주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없어서 하기 원장님 때문에. 네는 이 모세혈관 검사 할 수 있나요? 있죠. 네. 조만간 한번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세혈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저도 한번 방송에서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안 좋다는 건 구체적으로 당뇨에 있어서는 어떤 합병증을 내다보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모세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3대 만성 합병증이라고 하거든요. 말초신경병증, 네. 그다음에 신증, 그다음에 망막병증. 이 세 가지 합병증이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합병증의 앞에 원래 붙는 정식 명칭이 미세혈관 합병증이거든요. 네. 특히 눈은 우리 충혈 잘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이 손발이 저리고 하는 건데 이런 말초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결국 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졌는데 사구체가 또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모세혈관 검사를 해보면 미세한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꼬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병이야 많겠지만 제일 뭐 걱정되는 건 피가 나빠지고 탁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는 당뇨예요. 당뇨는 정말 만병의 정말 근원인 것 같아요. 합병증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건강한 노후는 이 당뇨를 꼭 알아야 되고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준 그 세 가지 검사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저는 가급적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모세혈관도 저도 검사를 했더니 그 뒤로 계속 보면은 좋아집니다. 또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 모세혈관이 개선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가급적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당뇨하고 상관없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그래도 몸 상태를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시무시한 당뇨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고 어떤 치료 과정을 잡으시는지요? 일단 당뇨발이 오기 전에 말초신경병증이 먼저 오거든요. 말초신경병증은 발이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들인데 이 경우에는 진짜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6개월 이상 한약 치료를 하신 분들의 통계 결과가 88.2%가 호전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거의 다 나았다, 완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선이 빠른 이유가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되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 단계에서는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괴사로 넘어가면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옹저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탈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괴사, 발괴사. 그때 쓰는 처방이 뭐 탕리산이나 아니면 선방할명음이나 이런 처방들을 쓰고 있는데 그 처방들의 원리가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약재들이 들어가요. 뭐 당기나 작약이나 청군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고 염증을 확 꺼뜨려주는 금은화 같은 약재가 대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살을 돋게 해주는 또 환기가 또 나오는데 발이 썩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일단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저리고 찌릿하고 하는 증상이 없어진다고 하시고 색이 좋아져요. 칙칙하고 검고 이러는데 이게 몇 달이나 먹어야?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하. 젊은 분들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70 넘어가시면 조금 더디고요. 색이 먼저 바뀌고 증상이 먼저 완화가 되면서 검게 그 괴사가 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좋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탈락이 되고 그러면 상처가 남거든요. 그 부분이 네. 이제 환기 같은 약재들이 힘을 써서 새살이 돋는 거죠. 40대 분은 2달 만에 좋아진 분도 있었고요. 절단 수술 앞두고 있었는데 좋아지셔서 수술도 피하고 완치가 됐었던 분도 있었고. 근데 자, 아무래도 그러면 반대로 말초신경병증에 있는 분이 그냥 손 놓고 있었어. 그러면 언제부터 막 괴사가 시작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데 나는 저리고 찌릿하고 이런 증상은 또 초기거든요. 근데 또 진행이 많이 돼서 나는 요새 감각도 없고 뭐 닿아도 내 살 같지 않고 뭐 스펀지 두꺼운 거 된 것 같다, 뭐 양말 두꺼운 거 된 것 같다 이렇게 감각 저하까지 호소를 하시면 그럴 때는 이제 상처가 나도 잘 못 느끼고 상처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위험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 손발 저리고 화끈거리는 건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어머니들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저렇게 감각까지 없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3가지 필수 검사를 하고 당뇨약을 처방받아요. 그래서 먹고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당뇨약이 안 들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너무 안타깝게도 한 32%만 조절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뇨약을 70%는 먹고? 말이 안 들어요? 예, 당뇨약을 먹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어야 치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율이 32%고요. 어쨌든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가 70% 정도가 당뇨약을 먹어도 음식 운동 관리를 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게 당뇨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평소에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황기를 가장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당장 살려고 안 그래도 환기를 이게 달달해서 맛이 좋잖아요. 아까 당귀 같은 건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거는 코막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삼계탕 끓일 때 네. 같이 먹어서 익숙하신 재료이기 때문에 네. 환기차 꾸준히 드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식후에는 환기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평소에는 환기차를 꾸준히 드시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음식이 혈당이 많이 낮아져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여주가 당뇨에 좋다, 뭐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5번을 챙겨 먹는 것보다 혈당 떨어뜨린다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음식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빵, 떡,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걸 5개를 안 먹는 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재미로 살지? 네. 아침에 나왔다 집에 들어가면 뭐 골고루 들어간 거 먹는다고 해도 영양적으로 결핍되지 않나? 요럴 때 어떤 걸 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메트포민을 많이 1차 약제로 쓰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먹는 약제인데요. 이걸 먹게 되면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B12라고 하는 영양소인데 이게 결핍이 되면 흔히 손발저림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좀 영양소를 영양제로 보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타민 B12만 따로 팔지는 않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타민 영양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어도 또 충분히 이 정도는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새 건강기능식품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바나바잎이 있어요. 바나나 잎? 바나바잎. 바나바잎. 예. 그래서 바나나에 이파리가 붙은 적이 없는데 생각했는데 네, 그건 바나바잎에 뭐예요? 코로솔산이 들어있는데 그 코로솔산이 식후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또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해줘서 그런 것들은 당뇨가 이미 있는 분들보다는 당뇨를 염려하시거나 전 단계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서 드시더라고요. 괜히 이런 걸 먹으면 몸에서 일을 안 할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미리 먹어두면 뭐 하나도 해가 될 건 없는 건가 봐요. 바나바 잎은 그래서 자연에서 또 유래된 걸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덜 하셔도 됩니다.